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는 증인으로 나온 최재형 목사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처벌 대상이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여당은 이 사건은 최 목사가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한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누가 지르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 목사가 여러 차례 방북한 걸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재형 증인은 정치범 수용소를 부정합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아니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말씀하세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 등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위법적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인을 고발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 몰카 공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 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형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매체에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조폭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형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재형 증인 나와 계시죠?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함정 취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 취재 아니죠?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증인은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누가 지르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형이라니. 최재형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제가 건 스스로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카메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미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획한 것이고 이명수 기자는 가방을 사주고 몰카를 사주고 해서 그 여건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로 뜻이 맞습니다. 부정부패를 보고 어떤 국민이든지 다 서로 조력하고 협력했을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환심 살려고 했죠. 환신산 거 없습니다. 영부인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부정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부정을 이용한 거 없고요. 평범한 대화를 했고, 김 여사나 윤 후보는 당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자, 간다는 됐습니다. 목표도,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예, 주장하면서 사진 용산을 보내다 들어간다는 조용하세요. 목표도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질문했으면 하시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묻는 저도 말을 제 할 말 할 답변하세요. 겁니다. 중단해 용산을 주세요. 들어간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목표도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 질문을 중단해 주세요.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잠깐 발언을 시간 중지해주세요. 중단해 네. 주세요. 잠깐 중지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질문에 답변하고 다들 있지 조용히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계세요. 잠깐만요. 자, 서영규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에는 박준태 의원이 왜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질의는 혼자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질의해요? 혼자 질의하시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청문회장이고 정식 호칭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인, 참고인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박준태 의원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질의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의사진행상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발언을 끊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얘기해봤자 의사는 계속 진행되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을 쳐다보고 저한테 손을 들고 저한테 조치를 해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소리치고 해서 박준태 의원님 질의 시간만 낭비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은 잠자코 계시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는 과정에 한 1분 정도는 손해봤어요. 그래서 1분 더 넣어드리고 시간은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 더 넣어주세요. 1분 더 넣어주세요. 서영규 의원님 의사진행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세요.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우측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영부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살인적인 공격을 받았을 당시에 제 친구같이 대화 상대를 해주셨던 분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탓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리운 아버지 고향분이라 더 친근했죠. 증인, 김건희 여사는 증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화의-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증인을 귀빈처럼 예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없었나요? 사적인 감정을 저는 의로 승화시키느라고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저라고 해서 영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왜 모르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영부인한테 답장이 안 오니까 난처하다, 본인이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이렇게 매달렸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매달린 건 아니고요. 이미 저 때는 샤넬 화장품을 다 받으시고 양주, 민속주, 스탠드 갖가지 선물 다 받고 마지막에 저건 디올백 사진이기 때문에 공작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관절을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졸른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졸른 게 아니고 여사께서 왜 그 카톡은 안 띄우십니까? 여사가 술 받았습니다, 책 받았습니다 하면서 북한 강연, 통일 강연 만들어 자,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서 다음 장.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서울의 소리의 영상을 제공하셨죠. 제공한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받으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제보료나 사례를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 유튜브 나가셨는데 거기 출연료는 있습니까? 출연료 주더라고요.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강연도 막 다니셨어요. 제가 파악한 현장 강연만 6개인데 이런 강연에서도 대가를 받으시죠? 강연료 받으시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북한 강연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한 강연 연사입니다. 자, 검찰에 영부인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제출할 때 편집해서 제출했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편집해서 제출하신 그렇지 걸로 나와 않습니다. 있는데 저는 시계를 그냥 몽땅 다 그 방송국에 줬기 때문에 MBC 장인수 기자, 서울의 소리 그쪽에서 이명수 기자에게 편집했다는 줬기 얘기예요? 때문에 저는 영상 그쪽에서 기술에 편집했다는 전혀 얘기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편집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 3선 의원입니다. 예? 내가 국회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우리 정말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걸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이런 발언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의원 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의원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소위 불법이고 의원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 이게 저 불축소 사회설 보니까 다들 여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 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예, 우리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우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그분이 마치 이 로비에 금융 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이거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할 우리 송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거는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 라고 의장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소환 중단하라!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습니다. 입장하려는 야당 의원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몸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국민의힘 고동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다쳤다고 호소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러는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소란 끝에 시작된 청문회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 씨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해병대 1사단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임 전 사단장을 추궁했습니다. 이종호 씨, 김계환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이종호 씨도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배 안에 있었다며 이 씨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종호 저분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안이고 언론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발표가 연기되기 직전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대통령실 내선 02-800-7070 번호로 전화받은 걸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위법 청문회라는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은 오는 26일 2차 청문회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